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9월이 오기 전에 AI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AI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이슈가 나오지만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AI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AI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가는 게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5,44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산업 리포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로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간략하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ARM 상장에 대해서 많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 ARM에 대한 상장이 AI 투자 심리의 가늠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PO 최대호로 여겨지면서 ARM이 다음 달에 나스닥에 상장될 때 AI 투자 열풍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AI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식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6% 정도 빠졌죠. 이 ARM이 AI 전망에 여전히 사람들이 비용을 쓸지 돈을 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IRM에 대한 매출이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정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ARM이 상장됐을 때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면은 주가가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죠. ARM의 칩 구성이 전력을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AI에 사용되는 중앙 서버 프로세스처럼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RM을 통해서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가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AI에 대한 성능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AI 주식 붐에 올라타지 못한 AI 펀드의 역설입니다. 실제로 5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AI 기반의 상장지수 펀드 AIVL은 올해 2.2%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미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한 걸 생각해 보면은 2.2%에 대한 수익률은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익률이죠. 대표적인 가치 성장 지수인 러셀 1000의 밸류를 추종하는 ETF는 4.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이 AI 기반 상장 지수 펀드보다 2배가 넘게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AI 기반의 ETF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AI 재능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거래 전략을 선택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ETF의 실적 부진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지 못했고요. AI 자체 성능이 아니라 AI 활용을 통한 실적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성능이 좋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은 90%, 어떤 기업은
80%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성능이 아니라 이러한 성능이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과 엮였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AI의 완성도보다는 어떠한 AI 사업을 하고 있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생성 AI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최근 3년에서 4년 동안 자본과 인력을 AI에 쏟아부은 네이버가 만든 한국형 생성 AI 하이퍼클로버 X 공개가 D-1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해서 총 직원 수가 1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인 1000명이 넘게가 AI 전문 인력입니다. 즉 네이버는 AI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요. 최수연 대표는 21일 주주서한에서 AI는 기존의 네이버만의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경쟁 우위를 갖고 가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포털 사이트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AI 러시 2023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먼저 이용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 실효성을 증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네이버 안에서 적용을 해서 그로 인한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성능을 더 올리는 곳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업 확장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즉 AI에 대한 기술이 뛰어난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 안에서 이 개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개발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카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소카의 자체 데이터를 하이커플러와 X에 결합을 해서 AI 고객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천 예약 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간 구축한 플랫폼 역량도 소카에 투입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가 뭐 전철역이나 혹은 기차역에 내렸을 때 소카에 대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 안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즉 AI와 네이버와 그리고 또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발전도 나오고요.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성과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차세대 모델을 세간에 공개하기도 전에 사업 확장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AI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따른 성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 어느 기업과 협업을 하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카뿐만 아니라 토종 문서 소프트웨어도 AI 총알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이퍼클로버 X와 손을 잡고 AI 시장에 진출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폴라리스 오피스는 하이퍼클로버 X 기반의 AI 문서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10월에 S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 문서 솔루션 한컴독스 AI 베타를 출시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면은 매일 같은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맞춰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AI 문서형 솔루션 베타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글과 컴퓨터가 1위죠.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글에 적합한 하이퍼클로버 X와 손을 잡고 이러한 AI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지 못한 독특한 시장으로 토종 소프트웨어가 한국어에 강한 네이버와 손을 잡고 AI 기술 발전에 상당한 열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퍼클로버 X가 이 지금 한글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소카 등이랑 현재 협업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AI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를 토대로 스타트업과 투자와 협업을 늘리는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스타트업 20여 곳은 지난달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D2SF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지금까지 협업했던 것과는 별개로 생성 AI 분야 스타트업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나 인프라 스타트업, 데이터 모델 처리 스타트업 아니면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등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들어볼 법한 AI 반도체 기업들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발굴이 됐는데 핵심이 뭐예요? 지금 네이버가 선택하고 있는 분야들이 딱 눈에 보이는 분야들입니다. 즉 앞으로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돈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겠죠. 즉 우리가 어떠한 AI 산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AI 산업이 시장에서 발전했을 때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서 네이버는 자신들과 맞는 그러한 AI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SK 브로드밴드가 AI 기술을 활용한 한글 자막 생성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달부터 BTV 콘텐츠에 적용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이번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원래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던 한글 자막 제목 제공에 대한 소요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요. 정확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선별적으로 적용했던 한글 자막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 K 콘텐츠들이 일본, 미국, 중국, 뭐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막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대행사, 재벌집 막내 아들, 법전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정말 돈이 얼마나 아낄 수 있을 거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분명히 뛰어난 기술이 맞아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돈을 획기적으로 많이 벌 수 있냐?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AI가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AI를 협업 혹은 또 다른 기업과 이 협업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은 단순한 AI를 통해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기술만으로는 수익 창출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100개 언어로 기록, 번역하는 AI 모델을 출시했죠. 메타가 최대 100개 언어로 기록하고 번역할 수 있는 AI 모델을 출시했고요. 지원되는 언어는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음성으로, 텍스트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100개 언어로 입력하면은 35개 언어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를 통해서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한국어로 썼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중국어, 일본어 혹은 뭐 프랑스어, 불어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저커버그는 AI 모델의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오픈소스로 일반에 제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중간 AI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을 발전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만약에 AI가 일정 궤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요금을 부과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냐? 최근에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를 했죠. 근데 그 스레드가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X의 대항마, 이거 트위터입니다. 내놓은 스레드의 PC 버전 출시를 공식합니다. 지난 7월 초에 스레드가 나왔을 때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었다. 이거 챗 GPT를 뛰어넘는 센세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큰 관심을 이끌었던 스레드가 그 이후부터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에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5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5천만 명씩 이용을 했는데 이후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1천만 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감소가 80% 나온 거고요. 머스크는 이 순간에도 지난 6월 월간 활성 이용자가 X의 월간 사용 이용자가 5억 4천만 명을 넘었음을 그래프를 자신의 이 X의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요.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 스레드가 더 많은 기능들이 탑재돼야 된다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메타가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출시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에 대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국내에서도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죠? 아까 네이버에 대해서 핵심 말씀을 드렸죠. 제가 네이버는 포털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쇼핑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쇼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쇼폼에 진출을 했죠. 네이버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쇼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AI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쇼폼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쇼폼을 보다가도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쇼폼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인플루언서의 제품들을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링크가 걸릴 거고요. 블로그로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AI로 인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들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원래 강하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던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러한 쇼핑에 대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AI가 주목을 받지 단순히 AI를 통해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준다 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한정적일 거다라는 뜻입니다. 즉 AI를 통해서 기존 사업의 매출을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핵심적인 AI를 통해서 기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 바로 플래티어의 이미지 기반 유사 상품 추천 솔루션입니다. 얘네가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기반의 유사 상품을 추천하고 그 알고리즘을 그루비를 통해서 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어서 이 옷을 보다 보면은 이 옷과 관련된 비슷한 혹은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추천이 된다고 했을 때 클릭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릭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구매율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구매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쇼핑과 연결됐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쇼폼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천 기능 중요성 부각될 거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작위로 시장에 광고를 때리는 게 아니라 타겟형으로 맞춤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올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플래티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카카오 AI와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치PT에 대해서 출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도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께 플래티어를 포함해서 시장의 흐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 포함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이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설치 버튼을 통해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또 이거 전화번호 적고 개인정보 적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인증 후에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오셨으면은 해당 컨텐츠 보이시는 좌측 위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두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3개에 대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해당 추천주 확인하시고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그 급등주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관련주까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